리더와 변혁적 의사소통 방법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대화 단절의 시대다 이런 말을 흔히 하는데요. 대화가 단절될 때 조직과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의 대화나 의사소통의 방법보다는 이 푸시하고 강압과 명령과 지시로 일방적인 대화라고는 할 수 없는 대화를 강요받고 조직 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일제의 잔재고 뭐 군사 문화의 유산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복합적인 그런 문화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말을 하면은 이제 토를 단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대꾸한다 뭐 이런 것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던 그런 사회 속에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자유 토론을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됐으니까 굉장히 그 변화가 많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은 이제 그 역사적인 우리 문화 속에서의 그 역사적인 언론의 변천에 대해서 간략한 그 요약문이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리더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이게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다,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말이라든가 행동이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아주 상당한 강력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가 공식석상에서 뭐 리더는 항상 공식석상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가 말에 대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에 대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행동에 대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TV 뉴스에 보면은 그 성추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일종의 그 리더의 행동 부분에서의 그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리더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추행으로 인해서 군 장성이라든가 고위직에 있는 그 CEO라든가 그 공무원들도 하루아침에 자신의 그 신분이 그 무너져 버리는, 자기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뉴스에서 보면서도 계속 그런 일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문화 자체를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어렵다는 건데, 아무튼 이 조직을 이끄는 탁월한 리더들에게는 이 우수한 그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그 활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조직의 목표 완성을 이루기 위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스페셜하고 전문적인 그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사람을 멀리하고 교제 나누기를 피한다. 이거는 뭐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심지어 조직 구성원들과의 그 대화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뭐 리더의 자질을 논하기 전에 그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더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잘하는 것을 떠나서 의사소통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은 친구가 없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요즘 이제 이메일을 많이 쓰시는데, 이메일을 떠나서 이제 또 SNS가 요즘에 많이 유행이죠. 주변에 보면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나누는데 단 두 줄 이상을 자기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아주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5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그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젊은 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메일 답장이나 메신저 답장을 바로 안 하는 경우, 이거는 뭐 흔한 예고, 답장을 하더라도 너무 간단하게 하다가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성의가 없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쁘고 비지해가지고 간단하게, 요즘 이제 그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모티콘을 통해서 또 간단한 그 축약어를 통해 가지고 의사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별개의 경우겠죠. 그래서 너무 간략한 말로 의사 전달을 하는 경우에는
misunderstanding,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통신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봤는데 그 인터넷에서 서로 글을 주고받다가 보면 싸우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 메시지만으로서 그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너 몇 살이냐?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기하고 한참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아저씨나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도 막 싸우게 되고 또 자기 조카 뻘 되는 사람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이 비일비재했는데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의사소통과 의사 표현에 약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이 조직의 리더이거나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은 이 의사소통 나누는 그 방법, 메소드, 방법과 콘텐츠,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갖고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자세한 방법들이 이제 이후에 나올 텐데요.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경험하고 앞으로 기대할 것을 가지고 대상과 사물을 이해하려는 그런 심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그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고려 없이 생각 없이 의사소통을 나눌 경우에는 100이면 100 실패하고 또 어떤 그 협상을 이룰 때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가 없겠죠. 또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겠고 그러니까 리더는 언제나 그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더에게 의사소통은 리더에게 있어서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또 사고와 태도를 구체화시키는 핵심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탁월한 리더는 의사소통의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 의사소통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는 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자, 이제 Transformational Conversations 그 부분인데요. 리더로서 당신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시키고 참여시켜 행동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리더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공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리더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감정 또 표현 문장 이런 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게 아주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제 수를 하기도 하고 고소를 하기도 하고 고발을 하기도 하고 뭐 또 이제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잘못 달았다가 이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뭐 벌금을 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리더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이라든가 행동을 잘못해서 아주 실수해서 더 나가서 리더의 자리에서까지 물러나게 되는 이런 아주 난센스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리더십의 처음과 마지막은 의사소통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리더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결국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여러분이 쓰는 어휘력과 매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자기가 쓰는 그 단어라든가 어휘라든가 그 말이라든가 또 글을 쓰는 문장 이런 거 하나를 다 조심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할 것인가, 오해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는 비전과 목표를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어와 행동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기가 말하고 쓴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됐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낸다든가 부정적인 마음이 된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꽝이잖아요. 잘못 표현한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 천재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생각해서 훈련한 의사소통 방법이 리더 자신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순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과 다르다는 거죠. 뭐 다르나마나 생각 없이 얘기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무가치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패망시키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 하에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리더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망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착각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와 훈련이 부족한 리더의 의사소통은 조직을 이끌 수 없고 또 구성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ransformational Conversations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방법을 말하라. 이유와 목적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말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탁월한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데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것은 이제 리더이기 전에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말 듣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들 그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가시를 받고 내 마음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상대방은 이야기하고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오게 됩니다.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시와 명령으로 구성된 방법을 말하기 전에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전달을 하는 순간에 상대방의 능동성은 최소화가 되고 상대방의 행동이 얼어붙게 된다는 거죠. 프로즌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맥락 가치를 강조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더 큰 목표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유와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서 설명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의 핵심은 내가 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원하는 리더라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익성을 명확하게 밝혀라 하는 것인데 리더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은 자신의 인식과 환경을 기초로 해서 그 리더의 메시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된다는 거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인식과 환경을 기초로 해서 리더의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야. 그래, 네 말 들었는데 네가 한 말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된다는 거야? 응? 나하고 무슨 연결이 되고 무슨 적용이 된다는 거야? 나에게 유익한 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인 변혁적 의사소통 방법이라는 것인데 리더가 이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친숙한 마음으로 그런 질문들, 그 팔로우라든가 상대방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자주, 가끔 하면 안 되죠.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끔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줄수록 그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은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이게 소통이라는 말의 그 뜻을 잘못 이해한 건데 의사소통이라는 그 말 자체가 쌍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쌍방향의 과정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우리가 이제 리더십의 기본 원리 연구할 때 이제 핵심 이론의 하나로서 경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경청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opportunity를,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의 몰입을 증가시키고 집중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의 메시지를 잘 수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그 의사소통 전략과 스트래티지 전략과 의미 있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청을 위한 이 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귀는 다 있는데 귀는 다 두 개씩 있는데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그것을 통과시켜 버리죠. 대화의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리더에게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왔을 때는 제발 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 좀 대화 좀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때는 한 발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밀하게 대처해서 리더가 사람들이 그런 자기 마지막 하소연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친숙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대화 나누고 그들이 질문을 할 때 답변해주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잘 설명해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변혁적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상대방의 상황에 감정이입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라.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과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조직의 질서가 무너지고 기강이 흔들릴까봐 염려한다는 거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잘해주면 2차, 3차 가가지고 노래방 가서 뭐 노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나누다 보면 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CEO인데 내가 조직의 리더인데 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조직의 질서가 무너지고 기강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감정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혁적 리더십의 이론에서는 리더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에 나오도록 목표 달성을 하도록 실천하도록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리더가 이제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야,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응? 가가지고 돼지갈비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2차, 3차 가면서 노래방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면서 이 공감의 정도를 리더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공감의 정도라고 하는 그 측도, 그 기준은 매저는 상대방이 느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더 자신이 충분하다, 야 됐다, 내가 많이 했다, 잘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은 부족한 것이고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그 리더들이 제일 많이 실패하고 의사소통 부분에서 제일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 제일 부족한 부분이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감 소통에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와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Credit and Understanding인데요. 탁월한 리더와 Transformational Conversation 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탁월한 리더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일련의 Transformational Conversations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취하는 의사소통의 근본적인 방법은 사람들과 매일 연락을 취하는 것인데요. 매일 연락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연락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 사회는 이제 컴퓨터 IT 기술이 발달이 되고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이 아니라 매 시간 분 단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SNS 같은 경우를 하다가 보면은 하루 이틀만 연락이 안 돼도 예전에 거의 1년, 2년, 뭐 심지어는 10년 이상 그 거리감을 두는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요즘은 매 시간, 매 분마다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과 매 시간, 매 분마다 멀티미디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접적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하든지 이런 접촉, 컨택트를 통해서 다음 제가 이제 말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리더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작은 성공인데 서로 간에 나누었던 그 검토 사항들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다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결정이 안 되고 그걸 미보류라고 그러나요? 예전에 그 서류 같은 거 올렸을 때 회사에 서류 같은 걸 올리면은 그 결제가 안 나서 이렇게 그 다른 란에다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 이랬던 것들이 그 검토 사항들이 바로 좋은 방향으로 오케이 사인을 해가지고 바로 결론이 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 업무에 관한 대화가 아니더라도 사적인 대화나 아니면 날이 더웠으면은 오늘 날씨가 더웠는데 그 빙수 한 그릇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공적인 거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조금 전에 대화 나눴던 거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대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같이.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의견을 내서 검토하고 합의를 보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단계적으로 진전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래서 이게 융합적으로 같이 믹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대화 나누는 중에 어떤 행동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희망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열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보 공유인데, 정보 공유. 구체적인 정보가 서로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서로 이제 교환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뭐 사진도 찍어서 바로바로 그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서류에 대한 것은 PDF로 보내고 또 뭐 심지어 동영상으로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멀티미디어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그 AVI 파일이라든가 뭐 MP4 파일이라든가 WMV 파일 같은 걸 통해서 보내잖아요. 이 용어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PDF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제작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참 문제예요. 어떻게 리더가 됐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려고 저러실까?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이제 새로운 정보인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인데요.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용량이 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1기가에서 2기가 정도가 되고 요즘에 이제 화질이 높은 거는 뭐 5기가에서 8기가짜리도 있지만 보통 이제 한 1 내지 2기가 정도 돼요. 그 1시간에서 2시간짜리 영화가. 하여튼 이 그 동영상이 굉장히 그 용량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리지널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거나 촬영하게 되면 이게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큰 용량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압축을 하게 되죠. 되게 압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AVI, MP4, 뭐 WMV 이건 뭐냐면은 압축 방식이 뭐냐에 따라 이 이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확장자라고 그러는데 확장자. AVI, MP4, WMV 이런 것들 확장자라고 그러는데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다르냐면 회사가 다 다른 회사들이 우리 회사 게 좋아요. 우리 회사 게 압축률이 좋아요. 압축을 많이 해야 화질은 선명하고 압축률이 많을수록 전송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그 포맷을 가지고 그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동영상이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SNS 상에서 바로 전송을 하거나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생겼어요. 클라우드. 영어로 하면 이제 구름이죠, 구름. 한국말로 하면 클라우드. 그 말을 누가 이제 지어낸 건데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생겨가지고 실시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나라 말 얘기하는 것인가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교재에 자세한 내용을 써놨으니까 그것을 읽으시면서 기본적인 그런 접근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시는 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쓰고 계신 분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5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5개의 그 정보 공유 회사에 한번 접속을 해 보셔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드랍박스라는 건데, 이거 아주 오래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정보 공유 그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료를 쓰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 추천을 받으면 또 용량을 추가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쓸 때는 이제 무료 서비스만 받아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또 이런 기업이나 이런 걸 하실 분들은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시고 전문적으로 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재에 있는 걸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그 다음 넷이 있잖아요. 거기서 서비스 해주는 그 다음 클라우드가 있는데, 요즘에 더 늘었는지 모르겠네. 한 50기가 정도의 저장 공간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교재에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또 자기의 그 활용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은지는 이제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서 또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것이 유저빌리티가 어떤 것이 좋은가, 사용성이나 편리성이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엔드라이브죠. 엔드라이브라는 것이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제 그런 것도 있겠고, 무료가 있고 다 유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만 받아도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U 플러스 박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이제 구글 닷 아시잖아요, 구글.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는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그 새로운 그런 새로 떠오르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접속하셔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그 아이디어나 경영 철학에 대한 교류를 통해서 양측이 상대방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 Transformational Conversations는 리더들이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강력하고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탁월한 리더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연구해보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또 어떨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Transformational Conversations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화에 있어서 아주 매우 분명하고 일관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향적인 태도라는 게 조금 어려운 말 같죠? 이 한글도 어려운 말이 많아요, 보면. 전향적인 태도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제가 교재에다 써놨는데요. Forward looking policy. 한국말로 설명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앞서 나가는 태도라는 거죠. 이건 아주 리더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돼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남의 잘못만 자꾸 지적하고 칭찬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조직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리더 자신과 조직과 사회의 성과를 점차적으로 증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시기 위해서는 연구하시고 또 스스로 훈련하시고 트레이닝을 하시고 그런 작은 성과, 작은 성공들을 이루신 다음에 최종 그 목표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전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탁월한 리더들의 성공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나오네.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 탁월한 리더들은 아래와 같은 성공을 거둔다. 그래서 지금 한 12가지 정도를 이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사안을 실현시킴으로써 성과를 거둔다. 두 번째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따르게 해서 소속된 조직이 발전하게 한다. 하여튼 뭐 조직이 발전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 어느 곳에서든지 있을 수 있으며 종종 공식직함이 없는 수도 있다. 이 탁월한 리더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들이 조직에
요소에 어디서든지 막 홍길동과 같이 막 이리도 나타났다 저리도 나타났다 하면서 공식직함을 갖지 아니하고 막 그냥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그런 작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료나 부하 직원들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간결하게 이야기한다. 일관된 자세를 견지한다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분도 많아요. 이게 도대체가 술에 취한 건가? 이게 무슨 횡설수설한다 그러잖아요. 명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전달한다. 이러면 혼란이 되고, 제가 그 전에 한번 어떤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이겼던 가장 결정적인 그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의 그 최고 장성들이 그 군부대를 방문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사령관들한테 지시를 내릴 때 한두 가지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런 판을 가지고 가는데, 보드를 가지고 가는데, 조그만한 보드, 거기다가 그 보드에다가 명령문을 쓰는데 그 명령이 기껏해야 하나나 두 개예요. 간단한 거예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실행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던 거죠. 너무 많이, 야, 이 전쟁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는 그 긴박감에 의해 가지고 너무 많은 지시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게 혼란이 돼가지고 패망한다는 거죠.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이제 명확하고 간결하고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탁월한 리더들은 때때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또 카리스마라는 건 옛날 시대에 있었던 그 구닥다리고 지금은 카리스마라는 거는 지금 안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죠. 카리스마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부류의 사람이다. 이게 탁월한 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라야지, 자기 이제 매일마다 그 연봉 받는 거, 월급 받는 거, 이 돈 때문에 또 자기 승진 때문에 이렇게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문제겠죠. 이런 사람은 탁월한 리더가 아니죠, 이게. 조직의 암이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언행의 일치를 보인다. 이게 아마 뒷부분에 또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7번이 잘못된 사람은 참 너무 많아요.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잠깐의 그 승리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성공을. 잠깐 동안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이럴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롱텀이고, 인생에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 지어주는 닉네임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명성이죠. 사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그 죽고 나서 롱텀, 그게 명예잖아요, 명예.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서 그냥 사람 속이고, 이쪽에서는 이 말했다가 저쪽에서는 저 말했다가 또 돌아서는 또 딴 말하고, 이렇게 돼서는 그걸 리더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을.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리더, 정말 순결한 리더, 이거 말이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보통 바이블에서는 뱀을 사탄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려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게. 그 대신에 지혜만 있으면 안 되고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우리 변혁적 리더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이블에 대한 연구를 해보시면은 양 같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데, 이런 백그라운드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이리야, 이리. 속이고 나를 핥히고 더 나가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혁적 리더가 자신의 그 순수한 뜻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조직을 변혁시키고 긍정적인 그런 리절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돌아오는 피드백은
아까 말씀처럼 아주 부정적인 것이고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만을 하는데,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그 이디엄처럼 그 가슴속에 새기고 이 원리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면 탁월한 리더의 그 반열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신뢰받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다. 아홉 번째는 조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탁월한 수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서 학구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게 이제 연구하라는 얘기죠. 자꾸 책을 보고. 그래서 이제 너무 바쁘다 보면 책을 못 읽는데, 책을 손에서 놓게 되면 이 머리 회전은 안 됩니다. 자기가 이미 들었던 것만 가지고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계속적인 그 학구적인 태도라든가 아이디어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원하는 리더가 되려면은 책을 읽으셔야 돼. 책을 계속 책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분 전환으로 여행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영화도 보시고, 이런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셔야 돼. 그래야 창의적이고 획기적이고 남다른 아이디어와 방법을 가지고 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 그런 변혁적 리더,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뭐죠? 그 반대는 뭐 그냥 쓰러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제 그들이 약속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행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신뢰를 유발한다. 신뢰. 팔로워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인지, 야, 저놈 도둑놈이야. 저놈 말만 꺼내면 사기쳐. 그러면서도 끌려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사회 모습들도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 20년 잘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죽고 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아주 그냥 이러면서 그런 말이 나올 텐데,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짧아요. 보면 도대체 인생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는 정말 과연 인생관이라는 것이 있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인지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행할 수 없거나 실천할 의지가 없는 프라미스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헛된 수표라고 그러나요? 공수표라고 그러죠. 공수표 남발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야, 우리 가서 뭐 요번에 뭐 S호텔에 가서 식사 한번 하자. 한 뭐 100번 해도 한 번 살까 말까 한 그런 내용 같아.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아. 보면 그 공수표 남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올바른 리더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변혁적 리더가 되고자 결심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한 가지를. 그랬을 때 그 개인적으로 그 팔로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친숙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리더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짜로 발런티어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변혁적 리더의 그 기초 이론 공부할 때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럴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고 있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존경해 주는 그 사람들에게도 떡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떡고물이라도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떡은 자기가 먹더라도 그 떨어지는 그 떡고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싹싹 긁어가지고 그냥 몽땅 in my pocket. 지금 요즘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을, 팔로워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그게 나오네. 리더의 언행일치에 대해서 나오네요. 리더가 이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그런 크레딧을 쌓아야 된다는 것인데, 리더가 그 조직의 영향력을 가지려면 말과 행동에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고전 무슨 그 맹자의 그 논어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 반대의 경우 리더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는 리더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면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없고 망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그래서 리더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갖게 되면
조직이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또 조직적인 신뢰가 갖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위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들은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될 그 목표를 수립하고 초점을 맞춰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리더십의 대가들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명언에 대한 그 연구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이제 그 워렌 베니스인데, 워렌 베니스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리더십의 대가인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죠.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는데, 남가주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 한국의 그 동문들이 제일 많은 그 학교 중에 하나가 남가주 대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십이란 쉬운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충분히 너그러운 대화자가 된다. 그러나 성공의 기회는 일들의 진행이 그리 순탄치 않을 때 찾아온다. 그런 상황에서 리더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대화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 한마디로 리더가 대화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 하킨스인데요. 2번, 3번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켜본 강력한 리더들은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발전한다. 학습, 여기 이제 학습에 대한 거 나오네. 공부해야 돼요. 자꾸 책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실천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원리를 뽑아보고.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교수가 해주는 말만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이겠죠. 요즘에 고등학생들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과정, 이제 석사, 특별히 박사 과정이다. 그랬으면은 교수가 얘기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또 자기 스스로 연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기 조직, 이제 영리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 자기가 운영하고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조직에 그것을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그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논문을 쓴다든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진정으로 그게 박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학습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조직의 운영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과 관련된 보다 큰 사안에 대해서는 외향적이다. 또 리더 자신의 마음을 둘러싼 환경 속의 구불구불한 길을 탐사하는 데 있어서는 내향적인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대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제가 처음에 그 리더가 무엇이냐, 리더십이 무엇이냐에 대한 강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리더가 무엇이냐, 리더라는 것은 학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삼인행 필류 아사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처해진 그 사회 환경 속에서 항상 노트할 준비를 갖추고 배우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의 습관, 저 사람의 행동, 말하는 태도, 그 다음에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이런 걸 배워서 자꾸 흉내도 내보고 처음에 이제 모방이죠. 모방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하다가 모방을 하다가 그 다음에 흉내를 내보다가 또 자기 것을 조금씩 가미해서 실패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창의적인 것을 가지고 남을 리더하는 올바른 리더가 됐을 때 큰바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대화에 있어서 진실을 외면하고 우리가 가장 간절해하는 목표와 필요를 스스로에게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게 나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은 이 변혁적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역동적이고 긍정적이 된다. 그것은 그 자체로 그 영향을 분석하는 유용한 이밸루에이션이 되는데 평가 수단이 되는데 대화를 통해서 진전이 있을 때 좋은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기분이 좋은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대화의 양쪽은 서로의 요구와 필요를 인식하고 생각을 공유하게 된다. 결국 논의되던 사안이 진전됨으로써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족하게 된다.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만들 수 있을 때 리더들은 쾌감을 느낀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연구 문제가 있는데요. 연구 문제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한번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